안녕하세요. 재테크 메이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늦었지만 58개월 차 개인연금 적립식 투자 결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4월 관세 영향으로 끝없이 하락할 줄만 알았던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제 연금계좌 잔고는 약 2억 700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새로 개설했던 세액공제용 IRP 자산까지 합치면 약 2억 1000만 원 수준입니다. 지난 4월까지 단 4개월 만에 연간 수익 금액 기준 마이너스 2,500만 원을 기록했던 제 연금 계좌는 지난 두어 달간의 큰 상승으로 현재는 마이너스 1.1%, 금액 기준으로는 약 마이너스 220만 원으로 상당 부분 회복이 되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제 연금 계좌는 환 노출 중심의 ETF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 하락분이 반영되어 아직 플러스로 돌아서지는 못했습니다. 월별 수익률 및 수익 금액 차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연금 계좌는 1월부터 4월까지 내리 하락하면서 누적 마이너스 2,500만 원을 기록했지만 5월과 6월에 이어 7월 첫째 주까지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올해의 하락분을 거의 다 만회한 상태입니다. 제가 한 거라고는 3월과 4월에 주식이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더 추매를 한 것 외에 그냥 정해진 일정대로 적립식 투자를 이어갔을 뿐이지만 올해 들어 납입한 금액과 하락 손실분을 합쳐 연금 계좌는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부터 시작되었던 개인 연금 잔고 차트입니다. 21년도에 약 10년간 납입했던 연금저축 보험의 허상을 깨닫고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하면서 한번 잔고가 점프했고 23년 1월부터 퇴직연금을 DC로 전환하면서 한 번 더 잔고의 점프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매년 연금 납입 한도를 모두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미국 증시의 훈풍에 힘입어 연금 잔고는 나날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늘 크고 작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당장 2022년도에 S&P 500은 고점 대비 23% 하락을 했었고 23년도에도 전고점 대비 10% 하락, 올해에도 고점 대비 최고 17%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때마다 주식 투자 비관론과 무용론이 늘 등장했고 야심차게 시작했던 주식 투자를 완전히 포기하고 시장을 떠나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투자의 현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늘 시장을 견디고 이겨내면 달콤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나스닥은 S&P 500과 비교시에도 더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22년에는 최고 35% 하락, 23년에는 11%, 올해는 최고 22%까지 하락을 하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의 멘탈을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S&P 500과 마찬가지로 나스닥 역시 이 고난을 지나고 보니 모두 큰 기회였고 모든 하락을 견뎌낸 사람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이번 나스닥 최고치를 기쁜 마음으로 지켜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최고치를 경신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 하락을 했었나 싶었을 만큼 주식 투자하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나름 지난 58개월간 횟수로 6년 동안 투자를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시장의 소음에 대해 무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멘탈이 생겼고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최종 목표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과 응원도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시장 속에서도 실패하는 사람들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주식 투자에 대한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 토스증권의 커뮤니티를 자주 눈팅하는 편입니다. 부나 스파이 같은 S&P 500을 추종하는 ETF들의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이러한 인덱스 펀드를 투자하면서도 4848하는 사람들을 매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고점이 온 것 같다고 6월에 매도를 했던 사람들은 이번 신고가는 남의 집 잔치가 되었고 개별주에 투자하던 사람들이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이제야 인덱스 펀드로 넘어오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투자 현인들의 수많은 명언들이 있지만 저는 존 보글님이 1997년 한 연설에서 말했던 5가지 투자 원칙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간단한 명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는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현재 주가가 높아 보이더라도 투자를 반드시 시작해야 되며 여러분들이 시장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 보면 방구석 워런 버핏들이 많다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최대한 장기간 투자하라. 복리는 기적과 같은 효과를 불러온다입니다. 저도 지금 투자를 하면서 가장 후회하는 부분 중 하나는 왜 이러한 인덱스 펀드에 대한 투자를 이제야 알았을까입니다. 세 번째로 시장 하락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하락장도 반드시 지나가게 됩니다. 네 번째는 간단하게 투자하라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펀드들이 있지만 인덱스 펀드만큼 비용이 저렴하고 분산이 잘 되어 있는 투자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끝까지 투자하라입니다. 저는 이 존 보글님의 5가지 투자 원칙에 따라 쉽고 간단한 투자 방법으로 죽을 때까지 투자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제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아마도 존 보글의 투자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간단하고 쉽게 S&P 500 하나만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이면 크게 특별할 것 없이 매우 간단한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포트폴리오만 구성을 하더라도 저는 2020년 이후로 현재까지 연평균 1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존 보글님이 말씀하신 복리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연금 개시 및 그 이후까지도 평생 투자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종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S&P 500과 나스닥이 최근 많이 상승을 하면서 목표 비중 대비 더 높아졌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부진하면서 목표 타겟 대비 현재 비중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 비중을 맞춰 나가기 위해 저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코어미커 매수에 조금 더 비중을 둘 생각입니다. 앞서 존 보글님이 말씀하신 복리의 기적을 설명하기 위해 차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현재 소액으로 자녀의 계좌도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고 이 복리의 기적을 체험하기에 가장 좋은 계좌가 또 자녀의 계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녀 계좌를 꾸준히 투자해 나가면서 자녀에게 복리의 기적을 설명해주고 앞으로도 성인이 된 이후에도 꾸준히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연평균 8% 수익률로 50년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 10만원은 7억이 되고 월 20만원은 14억, 월 30만원은 21억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 자녀가 직장인이 되더라도 목돈을 만들기 위해 강제로 절약 및 저축을 이어가지 않더라도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더 충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미성년자일 때 10만원, 20만원 투자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성년 때부터 용돈으로 조금씩 투자를 경험해보고 복리의 효과를 실감한다면 아마도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제가 따로 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햇스로 지난 6년간 연금 적립식 투자를 통해 현재 약 2억 1천만 원의 개인 연금 잔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연금 개시까지 약 16년 정도 남아있는데 연평균 8% 수익률로 월 100만 원씩 적립식 투자를 꾸준하게 지켜나간다면 이론적으로는 제 금융자산 목표인 10억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간단하고 쉬운 포트폴리오만 가지고 있더라도 장기간 투자를 해 나간다면 남부럽지 않은 금융자산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주식 시장에는 수많은 소음들과 혼란들이 있겠지만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묵묵히 그리고 성실히 투자해 나가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